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지금 녹화 시간은 딱 3시인데요. 그런데 지금 증시가 매우 흥미롭게 흘러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늘 장 중반까지 정확히는 한 2시 50분까지 지속적으로 전쟁 리스크가 증시를 짓누르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가자 지구 일부 지역에서 일시 휴전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시간이 3시 정도인데 갑자기 하락하던 증시는 전부 다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 반면 오늘 좋았던, 아니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좋았던 유가 관련주, 방산 관련주 등등이 전부 다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전쟁이 잠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다니까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증시도 쭉쭉쭉 오르는 그런 모습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공모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청약 공모주는 두 개입니다. 워트 그리고 퀄리터스 반도체. 일단 둘 다 반도체 관련 기업이라 기대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워트는 반도체 공정 환경 제어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며 주력 제품은 온습도 제어 장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쟁률도 매우 뛰어났죠. 무려 800대 1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청약하시면 될 것 같고, 주관사는 키움증권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퀄리터스 반도체도 반도체 관련 기업인데, 이 친구는 반도체 설계 자산 IP 기업입니다. 삼성전자 공학 박사들이 나와서 만든 기업이라고 하며, 아직까지 기관 평가는 나오지 않아서 내일 우리가 청약을 할지 말지 저기리시 또 확인 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모주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브롬 관련주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게 뭔지 한번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도 처음 들어보신 단어일 듯한데요. 갑자기 오늘 브롬 관련주 하면서 시장이 들썩였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품목 중에 브롬의 수입 의존도가 높다, 이러한 소식이 주식시장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무려 99.6%를 이스라엘에서 받아온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에는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나저나 브롬이 뭔가 봤더니 간단하게 석유, 가스, 시추, 난연제 이러한 곳에서 사용되는 화학 소재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 브롬은 주변 국가인 일본, 중국 그리고 미국까지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주식은 또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오늘 JI테크 브롬 관련주로 분류가 되며 오늘 상한가를 거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유가가 급등하니까 금도 올라요. 자, 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그 이유 때문이죠. 이 와중에 국제 정세가 불안하니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 금 가격은 지난주만 하더라도 1820달러 수준이었는데 벌써 1930달러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오늘 금 관련주인 엘컴텍 등이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또 전쟁이 빠르게 잠잠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물론 아직까지 변수가 완전 너무 많지만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또다시 빠르게 금값이 안정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구리 전망이 밝다. 오늘 증시가 안 좋은 와중에 구리 관련주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니 길이 구리는 경제 전망이 밝을 때만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은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왜 오르냐? 라고 봤더니 갈수록 구리 공급량이 수요 대비 크게 부족할 것, 그리고 그때는 단순 경기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등 이런 곳에서도 구리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구리는 결국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난주 미국 기업인 베리골드, 앵글로 아메리칸, 프리포트 맥모란 이러한 구리 관련주 등이 지난주에 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그러한 흐름을 우리나라도 조금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겠죠. 이구 산업 등 구리 관련주가 오늘은 버티는 모습 나타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가 반값으로 애플이 보급형 비전 프로를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번 가격이 3,500달러라서 이거 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긴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반값 정도의 제품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만 이거를 뭐 그냥 바로 반값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원가를 줄여야겠죠. 뭘 줄이나 봤더니 아마도 외부 디스플레이를 삭제하거나 내부에 저해상도 화면을 넣거나 또한 카메라를 줄이거나 등등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MR 헤드셋 이거 쓰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비주류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지만 5년 안에는 아마도 특이점이 하나쯤 오지 않을까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아직은 사지 마라. 지난주에 증시, 특히 코스피가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와중에 카카오와 NC소프트가 유의미한 반등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다만 다올투자증권의 뷰에 의하면은 이는 단기 반등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살 때는 아니다. 요런 얘기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일단 지난주 카카오, NC 둘 다 5% 정도의 반등을 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의미가 있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긴 한데, 하지만 실적 전망치는 여전히 하향 조정 중. 그러니까 지금 예상한 실적보다 더 안 나올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말인즉슨 앞으로 주가가 더 하락할 확률이 높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반등은 진짜 반등이 아닐 것, 여기에 베팅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떨어지는 칼날이고 겉토양조차 나오지 않았고 유의미한 그런 뉴스 같은 것도 나타나지 않았겠죠. 초기릿이 개인적으로 기다리는 뉴스는 바로 금리 인상이 멈춘다, 이 신호와 함께 빅테크와 게임주가 달려나갈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런 소식조차 여전히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 바닥이다 라고 말하기는 당연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곧 밝아질 수밖에 없겠죠. 모든 건 돌고 도니까요. 그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로봇이 교촌 튀긴다. 갈수록 우리 주변에 로봇이 들어옵니다. 서빙부터 시작해 이제는 교촌 치킨 로봇까지 시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와 교촌 F&B는 MOU를 체결했다고 하며 이번 달 안에 오산 본사에 1호기를 배치하고 그리고 전국 매장에 홍보하며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 기계가 사람보다 뛰어날까? 당연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계는 실수할 확률이 매우 낮고 지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은 그냥 하나만 튀기는 게 아니라 바스켓 6개를 동시 운영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당 최대 24마리까지 처리할 수 있어서 당연히 이제 앞으로는 이거 없이는 장사 못한다, 요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매우 필수가 될 기계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다만 그렇다고 이러한 소식을 보고 야, 이거 무조건 로봇 관련주 사야겠다 라고 말하긴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했다시피 로봇주는 이미 시세를 한번 너무나 크게 최소한 몇 년짜리를 다 반영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저 기릿이 주가를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때까지 과거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그랬고 카카오가 그랬고 많은 게임주가 그랬고 2달 전인가요? 3달 전인가요? 그때 2차전지도 그랬죠. 항상 큰 시세 다음에는 무조건 조정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로봇주는 이제는 좀 보기 어렵다. 좀만 좀 쉬어보자. 일단 내년 정도 돼서 다시 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 기릿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름들 아시다시피 로봇주가 끝났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제 시작인 섹터라고 볼 수 있겠죠. 2차 전지를 따라가는 그러한 섹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반려동물 보험제도 개선 방안 발표. 자, 왼쪽에 보이는 건 바로 따상입니다. 따상이 많이 컸죠. 잘 크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용을 보자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크게 증가해 작년 기준 799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추산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월 얼마가 들어가는가 봤더니 월 양육비는 15만 원, 이 중에 병원비가 무려 6만 원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 기릿도 한번 키워보니까 병원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펫보험 가입률은 1%밖에 안 돼서 이거는 좀 늘어나야 되지 않나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펫보험을 활성화하고 동물 의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동물병원에서 바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비를 청구하는 서비스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네요. 또한 다빈도 진료 항목 100개에 대해서는 연내 표준화를 마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반려동물이 살기도 좋은,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기도 좋은 그런 세상이 다가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기릿도 한번 보험 알아봐야겠네요. 다음입니다. 유커 크루즈 4년 만에 인천 오다.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인천항에 중국발 크루즈선이 입항했다고 합니다.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하여 총 3,000명이 넘는 인원이 방문했으며 복주머니 만들기, 전통 한복 입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진행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소식을 딱 보면은 이제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줘서 돈 좀 많이 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항공주는 매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자, 왼쪽에 보다시피 진에어, 이거 일봉 아닙니다. 주봉입니다. 주봉. 그냥 매주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미 진에어를 포함한 대한항공은 신저가를 연일 써내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항공주 분명 올해 초만 하더라도 중국인이 온다 하면서만 올라갔던 기억이 있죠. 그런데 지금은 안 좋은 이유가 뭔가 봤더니 세 가지의 악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당연히 고유가, 기름이 비싸면 당연히 수익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고환율입니다. 자, 기름들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환율이랑 항공주랑 뭔 상관일까요? 아마도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환율이 비싸다는 거는 달러가 비싸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달러 어디다 쓰죠? 맞습니다. 항공유를 구매할 때 달러를 써야 되죠. 안 그래도 비싼 항공유 그거를 살 때 돈을 더 낼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악재라고 볼 수 있고요. 게다가 이렇게 환율이 높다 보면은 달러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까요? 아니면 조금 참았다가 나중에 갈까요? 맞습니다. 지금 가는 것보다는 나중에 가는 게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 또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뭘까요? 당연히 전쟁이겠죠. 우리가 여행하는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연일 낮추고 있으며 최소한 내년은 되어야 항공주가 반등하지 않겠니? 라는 예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조선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주가 줄어도 느긋하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전세계 선박 발주량은 전년 대비 23%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가가 안 좋은 걸까요? 그리고 특히 한국의 누계 수주는 전년비 46%나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와중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조선업계는 느긋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길이 쟤네 이제 돈을 못 버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느긋해? 하고 봤더니 그 이유는 LNG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그냥 짜잘한 배가 아니라 고부가 가치 선박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양보다는 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겠죠. 카타르의 LNG선 대규모 발주도 앞두고 있으며 그리고 초대형 컨테이너선도 유해 물질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술력을 중요시해서 한국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업계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이 벌리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와중에 악재는 당연히 있습니다. 우크라 전쟁과 이스라엘 전운 이런 부분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유가가 크게 급등하면은 해운사의 선박 발주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은 조선주는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네요. 다만 이 와중에 전쟁에서 약간의 호재가 나타나서 진짜 다행입니다. 다음입니다. 소고기 가격 폭락. 우유 가격이 오르고 설탕 가격이 오르는 이 인플레 시대의 와중에 소고기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혹시 기름도 알고 계셨나요? 올해 들어서 호주산 소고기가 60%나 급락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조금 특이합니다. 엘니뇨로 인해 소가 먹을 풀이 부족해졌고 사육 비용이 급등하면서 아니 길이 그러면 당연히 소고기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런데 농가들이 이 사료를 먹일 돈이 없었던 걸까요? 그냥 앞다퉈 소를 냈다 던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소 가격이 폭락을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은 당분간 이어지며 국내에서는 호주산 소고기의 점유율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내서 마트 한번 가서 소고기 가격이 진짜 싼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50년 사이 물가 얼마나 올랐나? 혹시 여러분들 50년 전에 라면 얼마인지 아셨나요? 바로 100원이었습니다. 100원. 그런데 올해는 820원으로 약 8배 가량 오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50년 동안 이 정도면은 너무 적게 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다른 걸 봤더니 국수가 1978년에는 155원인데 그런데 올해는 2790원. 거의 20배 정도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죠. 게다가 소주도 많이 올랐네요. 14배나 상승한 걸 1974년에는 95원인데 올해는 1370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단돈 200원, 단돈 200원만 있으면 라면 한 개랑 소주 하나 먹을 수 있었네요. 그리고 고추장은 1978년 기준 27배, 쌀은 5배, 배추는 15배 이렇게 오른 바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불법 공매도 적발. 홍콩에 있는 글로벌 IB 두 곳이 한국의 불법 공매도를 상습적으로 하다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진짜 화딱지가 나죠? 총 110개 종목에 560억 규모의 무차익 공매도를 때렸다고 하는데 그래서 금융당국은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했으니까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뭐 과징금을 얼마나 때리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거래를 막거나 아니면은 뭐 거래 막는 게 최고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는 그런 짓 못하도록요. 게다가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과징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 피해는 거의 대부분 개인분들이 보셨을 텐데 피해본 사람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거 그것도 뭔가 이상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식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글로벌 IB 두 곳, 이 두 개가 뭐 공매도를 직접 친 거나 그게 또 아니라고 합니다. 이들은 중개 역할만 하고 손익은 또 실제 공매도 투자자들에게 귀속되는 구조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얘네는 당연히 이걸 막았어야 되지 않냐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단돈, 물론 돈이 많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수수료 때문에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고 합니다. 나쁜 놈들이죠. 어쨌든 이 처벌을 조금 크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국민연금이 1조 넘게 투자하는 기업. 우리의 소중한 돈인 국민연금, 그 돈이 1조 넘게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살펴보니까 21개나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 기업들이겠죠. 삼전, 닉스, LG엔솔, 포홀, 현대차, 네이버, 삼바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국민연금이 비중을 신규로 늘린 친구들인 것 같은데, 3분기에 5% 이상 신규 편입한 기업이 뭐가 있나 봤더니 심텍, HK이노엔, 제이시스 메디칼, 파크 시스템스, DN 오토모티브, BH, 국도화학, PNH테크, 진시스템, 올릭스, DY파워, 이 친구들이 바로 연기금이 3분기에 5% 이상 신규 편입한 기업들이라고 하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은 한번 어떤 기업들인지 공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샀다는 거는 어쨌든 투자할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다음입니다. 1대1로 10년. 자, 중국의 1대1로 정책이 올해로 10년을 맞이했는데요. 내일 3차 1대1로 정상 포럼이 열린다고 합니다. 참고로 1대1로는 중국 주도의 경제벨트 구축입니다. 그래서 중국부터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이르는 실크로드 경제벨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작년 기준 누적 투자액은 1,400조라고 하며,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일부 국가에 대해서 그 돈이 없는 나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중국이 대신 건설을 해주긴 했는데 그게 다 빚이 되었다는 소식, 그건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원조 투자를 받은 국가들은 달러가 지금 급한 게 아니겠죠. 빚을 갚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달러보다 위안화를 선호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이 모든 게 중국이 그린 그림이겠죠. 어쨌든 이번 3차 포럼에는 푸틴 대통령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 등이 참석을 한다고 하니까 참석자들의 그 라인업도 화려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랜만에 수소 이야기 보도록 할게요. 미국 정부가 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해 7개의 수소 허브를 선정하고 70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펜실베니아 허브에는 정유업체 BFP 에너지, 에어리퀴드 등이 파트너사로 참여하며 기존 석유 인프라에서 수소를 생산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물론 아직까지는 좀 먼 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청정 수소 생산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그런데 2030년 6년에서 7년 뒤, 그때는 1,000만 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수소에 대한 관심도 결국은 또 한 번 더 터지겠구나 라는 얘기 당연히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녹음하는 사이에 갑자기 하마스 쪽에서는 우리 뭐 일시휴전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가 진짜인지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겠죠. 어쨌든 다 잘 됐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